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듯 활활 타오르는 불길.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긴 인고의 시간을 지나 조용히 우리의 전통이 숨을 트기 시작한다. 오랜 시간 동안 서민들과 함께 숨쉬온 전통 그릇 옹기. 양지 바른 마당 한켠에 장독대에 놓여 전통 음식의 저장고로. 때론 사람들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바람을 담아온 우리의 그릇 옹기. 옹기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우리네의 꿈과 희망을 이고 지고 지금까지 함께 숨쉬어왔다. 300년이란 세월 동안 묵묵히 전통 옹기의 맥을 이어온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전남 보성군 미력에서 전통 옹기를 빚어온 중요 인간문화재 이옥동웅과 그의 아우 이올레옹. 그리고 운명인 듯 옹기장의 길을 9대째 이어오고 있는 옹기장 이학수 씨. 그 외로운 길의 동반자이자 또 다른 옹기 전수자인 그의 아내 이화영 씨. 선조들이 평생을 바쳐 옹기를 지키고 우리의 전통 음식을 살려내기 위해 옹기장의 생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학수 씨. 300년의 전통을 짊어지고 학수 씨가 빚어내고자 하는 우리 그릇 옹기는 어떤 소망을 담고 있을까? 전남 보성길을 따라가다 보면 대나무가 우거진 언덕 밑으로 나지막이 둥지를 든 전통 옹기의 산실, 미력 옹기를 만날 수 있다. 흙벽을 두껍게 바른 움막에서는 아침부터 옹기를 빚을 점토를 고르는 작업이 한창이다. 저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저 조금씩만 들어가도 돼? 조금 들어가면 돼. 네. 이곳 미력에서 9대째 전통 옹기의 맥을 잇고 있는 이학수 씨. 모든 그릇이 그렇듯이 미력 옹기도 빚을 흙의 반죽이 중요하다. 인근 산에서 파온 조대 흙에 물을 부리고 하루 정도 이운막에서 적당하게 수분을 머금게 한다. 그 후 토련기를 거쳐 불순물을 제거한다. 옹기의 종류에 따라 쓰이는 흙의 성분도 차이가 있기에 흙을 고르는 작업은 이학수 씨가 직접 한다. 그렇게 두 차례 토련기를 거친 흙은 적당한 크기로 나뉘어지고 또다시 정제기를 거치기 위해 움막에서 작업장으로 장소를 옮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대림질, 깨짐질, 곶매질을 하며 일일이 손으로 불순물을 걸러내야 했다. 이렇게 기계가 들어온 지금은 그래도 일이 수월해진 편이다. 점토의 공기를 빼주고 흙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 또다시 두어 차례 정제기를 통과하고 그런 다음에야 옹기를 빚을 흙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 바로 이 흙을 질이라고 한다. 아이, 고구마를 어디다 감춰놨는데 어디서 가져 나오셨어요? 어허. 예. 이거 하나 드시고 하실래요? 이곳 보성에서 전통 기법만을 조금이라도. 고집하며 미력 옹기를 빚고 있는 옹기장들은 모두 세 사람이다. 세 사람 모두 환갑이 넘은 나이로 옹기를 빚은 지 40년이 넘은 여기 견학원 노장들이다. 학생들이 가져왔어요, 이걸? 이학수 씨의 아버지와 대단하네. 함께 옹기를 만들어 오던 이분들은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재산이나 우리가 다름없다. 고구마 구먹은지를 알고. 아이 같구만. 예. 너 되게 힘들어. 진짜 생각이 한 사람이 어떤 음식? 여기 있는 요 순서대로 드십시오. 또 남의 거 드시지 말고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제 겁니다. 새벽 6시 반부터 작업을 시작한 옹기장들은 잠깐 짬을 내 난로불에 구운 고구마를 먹는 것으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모든 과정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겐 휴식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빚을 그릇을 정하고 그릇에 맞는 판을 만드는 판장질에 들어가자 학수 씨의 손이 분주해진다. 이제 말은 사라지고 장업장에 남는 것은 흙을 내리치는 소리와 방망이질 소리, 그리고 옹기장의 발빠른 물레질 소리뿐이다. 학수 씨가 이번에 만들 옹기는 배가 불룩한 중간 크기의 일반 장독이다. 판장질을 마치고 물레에 앉아 먼저 방망이로 밑동을 타릅니다. 미륵옹기는 일반적인 둥근 타래 기법이 아닌 남도 특유의 기법인 채바퀴 타래 기법을 이어받고 있다. 넓은 판장을 두르고 나무로 만든 수레와 조막으로 판을 고르고 다듬어 흙을 쌓아 올리는 방법이다. 그저 흙이 좋아 우리네의 질박한 삶을 담은 옹기의 모습이 좋아 선택한 옹기장의 길. 옹기장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가 흙과의 인생을 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300) 년 전 구대조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온 옹기장의 일. 지금의 보성 미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6대조부터였다. 그렇게 가업으로 옹기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이옥동웅과 작은아버지 이원래옹. 이들 이씨 집안의 고독한 옹기장의 인생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90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96호로 지정되면서부터였다. 이옥동웅은 외아들 학수 씨가 전통옹기의 맥을 잇겠다는 것을 극구 말렸다. 아들에게만은 자신의 독짓는 일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학수 씨는 대학교 1학년을 다니다 그만두고 옹기를 빚겠다고 미력으로 내려왔다. 외롭고 고독한 옹기장의 일을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다. 예, 이제 가족 구성원을 만들고 제가 가장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을 때 이제 비로소 그런 어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적으로 어렵죠. 첫째는 옹기 만들어가지고 잘 팔린다 그러면 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저희들 호구지책하고 그 다음에 저희랑 같이 작업하는 식구들 같이 먹고 살면 좋은데 이제 그것이 여의치 못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옹기를 안 한다면 이제 대를 명색이 이제 9대째 이어오는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제 지금껏 이어나가는 뭐 그런 어떤 은근이 있었다고 할까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갈등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처럼 스스로가 택한 길이지만 현실의 생활은 항상 그를 흔들리게 했다. 단지 옹기처럼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가고자 한 그의 꿈도 현실에서는 그리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그를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상념들도 어느새 모양을 잡아가는 옹기 속으로 서서히 묻히게 된다. 수레와 조막으로 판장을 치고 왼발로 연신 물레를 돌리는 사이 어느새 항아리는 주둥이를 내밀었다. 물가죽으로 항아리의 입을 조심스레 다듬어낸 다음
마지막으로 나무 칼로 불필요한 밑둥의 흙을 제거하자 항아리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게 된다. 오밀조밀한 도구를 거쳐 다듬어지고 얼러진 흙덩어리는 어느새 우리 농촌 안악을 닮은 투박하지만 풍만한 옹기의 모습을 드러낸다. 학수 씨가 본격적으로 옹기를 빚기 시작한 것은 20년에 불과하지만 그는 각종 전통 공예 대전을 휩쓸며 집안 대대 옹기장의 빚줄을 확인시켰다. 지난 94년 82의 긴 옹기장의 생을 마감한 아버지와 노령의 몸으로 더 이상 물레를 돌릴 수 없는 작은 아버지를 이어 이제 300년이란 옹기의 전통은 9대째 옹기장 학수 씨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제 밑으로 아이들이 셋 있는데 10대째까지 예약이 됐어요. 그 세 아이들이 다 옹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저처럼 직업적으로 옹기를 하게 될지 이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저희 대대 내려오는 이 전통 옹기 기술을 아이들에게 전수시키고 또 그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적어도 뭐 그 다음 때는 몰라도 10대까지는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어요. 자, 이 맛있는 거를 종일 이어지던 흡치는 소리가 그치고 미력 옹기장이도 고요한 저녁이 찾아왔다. 그 한국인의 은근과 끈기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은이나 뭐 그런 것처럼 금방 데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한참 기다렸다가 먹어야 되니까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야 맛을 알게요. 학수 씨의 옹기 예찬은 식사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어떤 조형물로서 얘 가치가 외국인들, 그 일본인들 특히 저희 한국을 갔다 왔어요. 일본인들한테 그런 시각으로 그분들은 일본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예. 서울에서 옹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추진하고 있는 최병국 씨. 그는 현재 각 백화점과 일본 등으로 미력 옹기를 선보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상품 생산을 의논하기 위해 서울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건 작은 것들 이렇게 우리가 뭐 나온 것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이게 기계로 찍어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그 소형 구워지는 한때 플라스틱 용기에 밀려 수혜받았던 옹기가 최근 다시 전통 문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에 의해 많이 찾아지기 시작했다. 점점 사라지게 된 제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규격화와 유통 방법의 문제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지 못한 것은 이곳 옹기장들에게는 못내 아쉽기만 하다. 아가리 넓이하고 이 몸뚱이 키 넓이만 딱 알면은 몸은 자연히 어느 점 한계가 끼며지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서 몇 말 든다. 오래 하시는 네. 그 특유의 감으로 다 잡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은 정확성이 있어요. 그것도. 그 잣대 되는 것이 뭐저 낮에도 그 봤지만은 그 옆으로 자고 안으로 급해요. 자를 대지 않더라도 옹기 대장들은 수십 년 동안 옹기를 만들어 온 감각만으로도 정확한 크기의 옹기들을 빚어내고 있다. 겨울밤에 차가운 냉기가 도는 작업장에 난로불이 다시 지펴졌다. 옹기 대장들이 자리를 비운 텅 빈 작업장에 이학수 씨와 그의 아내 화영 씨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무런 잡념 없이 옹기에 빠져들 수 있는 온전히 그들 부부만의 시간이다. 학수 씨와 함께 미력 옹기의 전수자인 아내 이화영 씨. 미대 조숙가를 낳은 아내를 만난 것은 학수 씨에게 행운이었다. 화영 씨 또한 전통과 흙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것이다. 이상과는 너무나 다른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든든한 의지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함께 옹기장의 길을 걷고 있는 아내였다. 맨날 작업장에 들어와가지고 뭐 가르쳐주는 대로 연습 좀 하겠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고. 올 때 됐을 텐데. 이제 금방 올 거예요. 금방 갔다 온다고 그랬거든요. 광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 어진이가 방학을 맞아 옹기 빚는 것을 배운다고 하니
이들 부부는 오늘따라 유난히 딸이 기다려진다. 시간이 안 맞잖아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와서 뭐요 시간 하니까 그래도 꾸준히 한 개씩 두 개씩 만드는 거 그게 늦잖아요. 오래오래 하는 것보다. 그래서 옛날부터 나란히 조금 많이 물레를 알아봤어요. 틀고 앉아 못했던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고 오늘은 오면 뭐 가르치실래요? 전에는 바닥 드는 거 가르치셨고 근데 중심 세우는 거 그거 하실 거예요? 옹기를 팔지 않고 빚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학수 씨는 사업이나 장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남편 대신 아내 화영 씨가 가게를 이끌고 야무진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생활 패턴으로는 전혀 뭐 이렇게 광고 매체를 따로 두고 우리는 우리만 앉아서 일만 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돼요. 만들어서 시장 갖고 나가서 우리가 파는 것도 우리가 하자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기술이 부족하고 제대로 안 되니까 뭐 할머니가 와서 아이고 이 옹기 이쁘다 좋다 하면은 팔아서 조금 더 이익이 남을 만한 제일 이쁜 것을 뽑아서 그냥 할머니를 드려버린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생활을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악역은 제가 맞죠. 안 된다, 해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이거는 뭐 팔지 마세요. 이거는 조금 더 많이 받고 팝시다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뭐 갈등은 있는데 두 사람 다 그런 갈등이 그래도 내가 옹기를 좋아하고 옹기가 나다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이 항상 가득 있어요. 그런 데 안에 갈등이기 때문에 사랑 싸움이죠. 뭐. 사랑 싸움이라 간단히 웃어넘기긴 하지만 별개 모든 것을 걸어온 그들 부부의 인생은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다. 돈벌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전통이라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았던 옹기장 인생. 더구나 아내 화영 씨는 고된 작업으로 항상 관절염을 앓아야 했을 뿐 아니라 2년 전에는 암에 걸려 오랜 시간을 병마와 싸워야 했다. 제가 이제 조금 제 자신으로 조금 아팠고 남들이 볼 때는 상당히 뭐 이렇게 급한 상태까지 가긴 했었는데 그것도요 사실 따져보면은 이 옹기 때문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그 관절에 걸려서 이렇게 못 움직였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이렇게 잘 안 되고 또 이 일을 하려면은요 더구나 남의 식구를 쓸 형편이 못 되니까 아침 낮이 없어요. 저녁도 없고 밤도 없어요. 그래서 뭐 자다가도 빗소리만 나면은 뛰어나가서 일해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뭐 다른 일 하고 와서 저녁에 작품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말하자면 피로가 누적이 되고 굉장히 이걸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아픈 때까지 가긴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대로 이제 일도 제대로 못 봐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든지 건강을 되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같이 우리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만큼을 옆에서 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뭐 지금 오는 길이냐? 아니 아까 좀 전에 갔다가요. 엄마 아빠 여기서 작업하시니까 밥 먹고 지금 내려. 오전 일찍 광주에 올라갔던 그렇게 이제 어진이가 돌아오자마자 바닥 학수 씨는 위에 딸에게 물레를 양보한다. 카레하고 중간에 붙이는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난번에 밑둥과 반죽하는 것을 배웠으니 지난번에 해봤던 오늘은 대로 벽을 쌓을 차례다. 어느 정도 아직 초보인 밑판하고 어진이에게는 위에 판장의 다리판하고 중심을 잡는 것도 든지. 어렵기만 하다. 그럴 때 여기 사이에 이렇게 또 이렇게 와가지고 그다음 바깥쪽으로 돌려가지고 서툰 손놀림에도 재미를 붙여가는 어진이. 배우는 딸보다 가르치는 아빠가 더 열심인 것은 삼남매 모두 옹기의 맥을 잇겠다는 대견함에 힘이 절로 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깊은 밤
늦게까지 계속된 작업에도 학수 씨는 피곤한 줄 모르고 책상 앞에 앉았다. 옹기는 그의 일부처럼 익숙한 것이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늦게나마 단국대 대학원 도예과에 진학했고 요즘은 졸업 논문 준비로 한창이다. 그리고 오는 새학기부터는 대학 강단에서 교수로서 전통 옹기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옹기의 문화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학수 씨의 소박하지만 유일한 바람인 것이다. 오늘은 아침 일찍 미려 공방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작업장으로 나섰다. 오래전 옹기의 수요가 많을 때는 이곳에까지 옹기장들의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겨울철 옹기를 건조시키고 천연 잿물을 만들고 그릇에 바르는 작업장으로 쓰이고 있다. 옹기장에 손을 거쳐 각기 모양을 갖춘 날그릇들은 24시간 건조시킨 다음 유약을 입히게 된다. 미려공기에는 낙엽이 잘 발효된 약토와 나무가 탄재를 섞어 만든 천연 유약을 사용한다. 손이 많이 가는 방법이지만 학수 씨는 선조들이 해온 그대로 무공의 잿물만을 고집한다. 질그릇에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약을 바르고 고온에 구워낸 그릇이 바로 지금의 옹기다. 가마에 들어갔을 때 각 항아리가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밑둥의 유약은 닦아내고 골고루 유약이 입혀진 항아리는 미력 옹기만의 특유의 문양을 지니게 된다. 날그릇에 입힌 유약이 마르면 가마 속 불길이 시작된다. 전남 지역에서 사용된 전통 가마는 뺄불통 가마라 불리는데 비탈진 곳에 길게 일직선으로 자리한 것이 특징이다. 처음 부른 한두 개의 장작으로 45시간을 지속해 찰흙 속에 남아있는 수분을 서서히 없애야 한다.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그릇에 열을 가하는 독군불을 피우게 된다. 독군불을 피운 지 30시간이 지나면 이제 불길은 섭씨 1200도를 향해 큰 불을 지피게 된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날그릇은 가마 속에서 고온을 견뎌내야만 한다. 옹기가 우리 생활에 쓰이게 된 것은 삼국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옹기는 서민들의 생활용기뿐 아니라 생계 유지로도 많이 이용되어 왔다. 대량의 장작과 고된 작업을 요구하는 전통 가마는 1년에 많아야 2~3번 사용되는 실정이고 요즘에는 주문량을 그때그때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가스 가마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3일 동안 꾸준히 온도를 점검해야 하는 가스 가마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20년을 구워온 옹기가 뭐 그리 다를 것이 있겠는가마는 학수 씨는 이렇게 가마에서 옹기를 꺼낼 때마다 매번 긴장되고 새롭기만 하다. 하나하나 자신의 손을 거친 그릇들이 오랜 시간 고온을 견뎌내고 이제 어떤 빛을 머금고 어떤 모습으로 고개를 내밀지 항상 설레다. 떨어지가 생겨났어. 이것은 이쪽 부분만 불이 셌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불을 적당한 온도보다 좀 더 높아지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수가 있어. 반대편이면 괜찮지. 가스가마는 14개의 화구를 통해 전통 가마와 마찬가지로 1200도의 고온에서 구워진다. 그러니까 항상 이번 가마는 이쪽에서 1번과 2번 화구의 1번하고 불길이 2번 강해서 정도 앞부분의 그릇들이 너무 많이 구워졌다. 그걸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깨내면 되겠다. 지금 샘플이 지금 정화소 항아리잖아요. 그래도 옹기장들이 흘린 땀을 잊지 않은 몇몇 옹기들이 열을 잘 견뎌내고 반 정도는 제빛을 머금었으니 이번 가마는 그런대로 성공이다.
흔히 옹기는 숨쉬는 그릇이라고 말한다. 그 근원을 우리는 옹기에 쓰이는 하루 흙의 일이 성분에서 양쪽에서 찾을 수 이건- 있다. 옹기의 흙은 석영과 장석 그리고 운모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석영에 있는 기공이 섭씨 1200도의 열을 가했을 때 바로 옹기의 통기성을 만드는 숨구멍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옹기의 통기구를 통해 산소가 드나들며 옹기 안의 음식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뿐 아니라 적당하게 발효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발효식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식생활 문화는 바로 옹기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전통 옹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모양에 있어서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역마다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만들면서 충청도 옹기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저희식의 옹기를 그대로 고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외벽에 발라진 이 잿물도 우리 산에서 나오는 유약 써서 전통 때깔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구워진 옹기들이기 때문에 두드려 보면 아주 맑은 소리가 나고, 이제 크게 나누면 그런 점들로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자연스러움을 담아내던 옹기는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 그 모양도 달리한다. 경기 서울 지역의 독들은 햇볕이 부족한 지역이라 배가 덜 부르며 입이 큰 편이다. 충청도 독은 모양새가 다소 둔탁하고 밑지름과 입지름이 같고 옹기의 빛깔은 다소 진한 젓갈색과 자색이 많다. 경상도 지역의 독은 배가 불룩하면서도 어깨가 튼실하며 입지름과 밑지름이 좁다. 햇볕을 조절할 양으로 몸통 부분이 유난히 돌출된 모습이 특이하다. 반면에 전라도 독은 넓은 평야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농경 생활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 풍만한 조용성이 넉넉한 요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는 도매건 소매건 옹기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오늘 아침에도 멀리 부산에서 차 한 대가 도착했다. 부산에서는 얼마 전부터 우리의 고유 문화의 전승을 위해 전통문화 특별 전시장을 마련했는데 그곳에 전시된 미려공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그래서 새벽부터 서둘러 부산까지 미려공기를 찾아 먼 길을 찾아온 것이다. 그럼 이런 집 뒤편에 마련된 옹기 전시장에 옹기 애호가인 한 작은 부부가 아버지는 찾아왔다. 계시고요. 아버지는 자꾸 하셨어요. 한 4년 됐습니다. 5년 전 그때 아버지가 빚은 옹기를 사갔던 분들이 다시 미려공기를 찾아준 것이다. 그 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사실 때 아버님 예. 이렇게 해보라. 예. 첫 번째는 두드려 봐가지고 네.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면 맑은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높은 맑은 소리, 네. 그러니까 고음으로 나는 소리가 잘 익은 옹기예요. 그래서 두드려 보았을 때 이제 맑고 맑은 소리가 높은 나면 투명한 잘 익은 소리를 내는 두 옹기가 번째는 잘 익은 이제 옹기며 때깔을 또 무시할 무공의 수가 옹기는 없잖아요. 조금은 그때 거칠고 발라진 투박한 빛을 띠게 된다. 그런 두 가지 중점을 두고 고르시면 보기 좋게 광택이 지나치게 그런 고운 것은 옹기는 광명단 그런 유약을 것은 사용한 인체 옹기로 해로운 옹기예요. 인체 해로운 납 그래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화학약품이 것이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 지나치지 그러니까 않고 갈수록 붉어지는 자연 빛을 그대로의 띠는 것이 순박한 제대로 빛을 내는 사용된 것이 바로 천연 옹기며 어떤 색깔이 잘 나면 익은 약간 옹기다. 밝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잊지 않고 미력의 옹기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옹기장들은 물레질을 쉬지 않는다. 옹기를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았지만 모두들 얼마 가지 못했다. 그만큼 옹기를 빚는 일은 집념과 끈기가 필요하다. 학수 씨와 함께 지금의 미력 옹기를 이끌어가는 이분들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실력 있는 옹기장들이다. 이런 것도 구워가지고 또 끓여 보면
당진에서 도자기를 굽다가 옹기를 빚기 시작한 김 대장. 그는 전통 모양 그대로의 술독을 잘 빚기로 유명하다. 불심도 좋고 만들 때 만들 심도 좋고 괜찮을 거예요. 오늘 김 대장은 특별 주문이 들어온 큰 항아리 제작에 들어갔다. 균형 잡기에도 힘든 큰 독을 사는 것도 김 대장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잣대로 이리저리 키와 폭을 맞추며 물레를 돌리자 항아리는 천천히 제 모양을 찾아간다. 안으로는 조막을, 밖으로는 수레를 잡고 흙반대기로 항아리를 쌓아 올리는 이 채바퀴 탈이 기법은 전라도 지방의 특유의 방법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도자기 기법이다. 오랜만에 옹기장이 이씨 부부가 여행길에 나섰다. 그들이 찾은 곳은 지난 70년대 옹기 마을로 유명했던 전남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마을. 비록 지금은 지난날에 화려했던 옹기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남다른 옹기 사랑을 펼치는 분청사기 도예가 정철수 씨를 만나기 위해서다.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요새 먼 길 안녕하십니까. 오셨네. 추운데. 안녕하세요. 우리 옹기에서도 본래 분청사기를 만드는 정철수 씨가 옹기 마을로 들어오게 된 것은 지난 74년. 옹기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착 때문이었다. 혼자서 옹기를 공부하다가 전통 옹기의 비법을 찾아간 곳이 바로 보성 미력의 옹기점이었다. 여기 하루 종일 묵어가시면서 정 선생님에게 대접을 아주 잘 받으셨다고. 내가 평소에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그 옹기 쪽은 정 선생이 주로 하는 옹기 작업은 전통 옹기를 변형시켜 새롭게 디자인한 생활 소품들이 줄을 이룬다. 옹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 옛날하고 틀려져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뭐 순박한 전통 옹기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정 선생으로서는 옹기를 다시 찾고 있는 사람이 되고서 앞으로의 옹기 발전에 희망적인 기대를 품고 있다. 하고 있는데 어때요? 그 미력에서 지금 이 선생님 하시는 쪽도 지금은 그런 그 주문이 좀 있죠. 이제 옛날하고는 달라서 소품들도.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90년대 말 앞으로 2000년대 들어가서는 제일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옹기 쪽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고 이상하게 옛것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문화가 그 백자 청자는 약간 어떤 데 쓰다 보면 거부감이 있는데 이 옹기 쪽은 굉장히 누구한테든지 그거는 뭐 부담이 없고 특히 요즘은 그 뭐 황토라든가 뭐 이렇게 천연 유약으로만 쓰는 것이 인체에는 좋은지는 누구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황토방이 유명하듯이 사실은 옹기 유약도 황토가 들어가잖아요. 철분이 많은 황토가 들어가는 건데 지난 84년부터 둘이 토방을 설립해 일반인들에게 도자기 수업을 하며 생활 속에 도자기를 심기 위해 노력해온 정 선생. 이제 나름대로 자신의 자리를 굳힌 정 선생이지만 9대째 전통 옹기의 맥을 잇고 있는 학수 씨가 부럽기만 하다.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잘 좀 고맙습니다. 진짜 잘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요즘 뭐 작업하시는데 여기가 과일이 얹어져도 전통 음식점에서 찾는 여러 옹기 제품들뿐 아니라 오밀조밀하게 전통의 모양을 흉내낸 옹기들이 둘이 토방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아하. 우리는 한 벌 구이하고 두 벌 좀 틀려요 방법이. 아이고. 여러 작품들을 구경하고 직접 구입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전시장 몽평요. 이곳에도 어김없이 옹기가 놓여져 있다. 정 선생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합해져 새롭게 탄생한 생활옹기. 화려한 다른 도자기들 사이에 우리의 옹기는 투박한 맛을 머금은 채 앙증맞게 놓여 있다. 근데 이런 거 하기가 파가 많이 나요. 그러죠. 귀찮아서 잘 안 해. 근데 이제 한번 해봤어요. 많이는 안 만들고.
옹기는 모든 도자기의 가장 기초이자 마지막 단계라 일컬어진다. 오직 흙과 나무와 젊은 불,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와요, 실은. 인고의 아, 시간으로 그래요? 빚어지는 많이 그릇. 오는데 몇 달을 못 버티고 천연의 것을 재료로 삼아 다시 자연을 닮은 그릇을 빚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옹기다. 그래서 좀 그런 끈기 있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 참 아쉬움이 있어요. 야, 그래요. 옛날에 사랑과 영원이라는 그 자연에 어떤 순응하는 그런 선조들의 영화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담긴 그걸 옹기는 갖다가 그냥 도자기 중에서도 이상으로만 가장 힘든 생각하다가 작업으로 알려져 서로 있다. 좋을 것이다가 이제 막상 부딪히면 단지 도자기도 예술을 굉장히 멋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쉽게 덤벼들고 쉽게 포기하는 요즘 젊은이들. 진정 예술을 사랑하고 전통을 위해서는 다른 인생을 기꺼이 희생했던 옛 선조들의 장인 정신은 간데없이 많은 젊은 예술인들의 진지하지 못한 시선들이 학수 씨는 못내 아쉽기만 하다. 외국인 청년이 하나 와서 배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곳은 옹기장 학수 씨의 또 다른 산터다. 80년대 초 옹기점이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생활이 어려워지자 학수 씨는 생계를 잇기 위해 안경점을 시작했다. 안경점은 옹기를 계속 빚을 수 있게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주었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모두 미력 옹기에 투자했다. 예, 관리하사나 그 관리의사를 채용해 버리면 한 달에 한 번 있는 안경사들의 모임이 있는 날. 이렇게 그 제일 오늘 회의는 최근 바뀐 안경사의 조건과 운영 방침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4번하고 4번에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다 마찬가지다.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그나마 학수 씨에게는 큰 힘이 된다. 삭제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원하는 대로. 근데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이 안경만 만져도 공한테 저들이 억지로 잡아버려. 지금 건수 만들기. 12월 이거 이제 15일까지 그래갖고 시민하고 배우신 거 4번을 제출해주면은 그것에 근거.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려앉은 처마 밑으로 수담스럽게 자리한 장독대. 마당 한켠에 놓여 매서운 비바람과 벗하며 긴 세월 동안 전통 음식을 지켜온 옹기. 옹기는 둥근 보름달처럼 온화하고 포근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아마도 9대째 옹기장 학수 씨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옹기에 담아 소박한 소망이 아닐런지. 옹기와 함께 숨쉬온 지 300년. 오늘도 학수 씨는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힘찬 물레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통 음식과 옹기 어린 선인들의 정신, 바로 우리의 맥, 우리의 숨소리를 이어가기 위해.